세무사가 알아야 할 노무. 이번 시간에는 정리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고라는 느낌이 정리해고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쌍용 자동차, 극한 투쟁, 이런 용어 많이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엄청난 피바람, 엄청난 대립, 엄청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분쟁의 불씨가 되는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가 관리하는 사업장이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든 정리해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는 정리해고에 대해서 사례라든가 또는 법적 요건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고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해고 자체가 다른 해고와 가장 큰 차이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전에 앞에서 우리가 정리해고 말고 다른 해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해고. 알고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일신상의 해고. 요거는 어떤 거냐면, 근로자가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 근로자가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라이센스가 있는 거로 속이고 들어왔을 경우에 등등, 개개인의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회사가 그만두게 하는 조치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해고라는 게 있어요. 징계해고. 말 그대로 징계를 했는데 양정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는 심할서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게 징계해고입니다. 요 두 가지는 느낌이 오시겠지만 근로자 개개인별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규모가 작아요. 개개인별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요거하고 다르게 우리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는 특징 자체가 대규모로 이루어져요. 대규모. 개개인별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장 전체, 예를 들어서 부산 공장, 울산 공장, 또는 1공장, 2공장, 또는 어떤 라인 자체를 드러내는 게 정리해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쪽수가 많습니다.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정리해고는 귀책 사유가 근로자한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표님은 그러면 내가 코로나를 그건 아닌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휴업수당 지급할 때 귀책 사유처럼 근로자한테 없고 천재지변으로 몰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대표님 책임이, 회사 책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정리해고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귀책 사유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요런 등등의 입각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리해고인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 게 뭐냐면 정리해고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보충성. 그러면서 우리 보충성이 뭘까요? 보충성. 하다 안 됐을 때 하는 거, 그겁니다. 하다 안 됐을 때 칼을 꺼집어내서 하는 게 보충성이고, 이거는 이런 이유로 근로자한테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하라, 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고는 요 세 가지 사항을 딱 하시고 들어가면 되는 거다. 여기서 하나 더 꺼내면, 정리해고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개개인보다는 가족, 사회 전체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원이라든가 노동위원회에서도 적용을 깐깐하게 했습니다. 엄격하게 운영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요건을 따져보고 가야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요건을 몇 가지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영상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정리해고는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추가되는 게 좋은데, 여기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사항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당장 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정도가 발생한다는 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춰야 되고, 요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보통 재무제표 요런 것들을 최근 3년치를 뽑아가지고 요게 어느 정도는 매출이 쭉 감소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계속적으로 흑자가 내다가 올해 한순간에 발생했다. 요거로는 요게 소명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게 법원에 갔을 때 항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좋아 잘 걸려서 야 무조건 다 해고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근로자를 정리해고 전에 어떤 뭐 무급휴직이든 뭐 교육이든 또는 배치 전환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을 감소하든 임금을 조금 줄이든 그런 노력, 또는 희망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이런 등등의 사전적인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바로 해고로 갔을 때는 어디에 문제가 된다? 요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해고 회피 노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놓치는 것들이 뭐냐면 신규 채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신규 채용한다는 것은 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 자체의 진실성,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 금지하고, 또 임원들의 뭐 퇴직금도 반납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회사 여러 가지 뭐 법인 리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반납을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도 요거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까지가 되면 과연 해고 대상자를 누구를 선정할 건지가 상당히 이슈가 됩니다. 뭐 그래서 아우 쟤는 평소에 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었어, 얘들만 선정한다 이러면은 나머지를 다 갖추더라도 부당해고 돼버려요. 자, 그래서 해고 대상자를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냐면 공정하게 선정한다는 그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한다. 뭐 예컨대 근속 기간이 긴 사람들 우선으로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사업장에 이루어졌던 평가, 인사 고과를 했을 때 뭐 근속 그 평가 점수가 낮은 사람들 우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의 기준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최소 며칠 전까지 50일 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60일이었는데 조금 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0일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50일 전까지는 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대표하고 성실한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업장에서 또는 세무사님들께서 자문을 해주고 있는 일반 사업장에서도 요 정리해고와 관련돼서는 법적 이슈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면서 하나 더 강조를 드리면, 정리해고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성 원칙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뭐 그거 직원들 뭐 몇 명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정리해고는 이 사업장에서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다,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요거는 지금 명심을 하시는 게 자문을 해주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세무사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세무사가 알아야 할 노무. 자가격리는 유급휴가 대상일까?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은? 코로나19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는?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드클래스 코리아